고통이 아닐까요? 근데 예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수업하시다가 온라인 쪽에서 뭐 어려운 뭐 이거 많이 토로하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주로 있을까요? 사실 현장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저작권이 해결된 문화예술 교육 자원, 그런 레퍼런스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또 민감한 이슈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조금 활용할 수 있는 툴, 온라인 컨텐츠를 만들거나 이런 교육을 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툴이나 저작권이 해결된 어떤 각종 교육 자원들을 좀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 다음 스텝으로서는 예술교육가분들의 상상력으로 좀 다양한 변주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좀 어려움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온라인 예술 교육이 갖는 좀 제한점, 한계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저희가 좀 알아야지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에 대한 논의도 가능할 것 같은데 박 교수님 어떤 제한점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 학습 격차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매체를 가지고 그 선생님과 학생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 매체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또 앞서서 이제 놀이처럼 부모님들과 놀아줄 수 있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놀아줄 수 있는 부모님이 집에 있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앞으로 이제 그런 기술 접근성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다른 소외받는 학생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찾아내는 노력도 이제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 문화예술 교육에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도가 좋아지고 분위기도 좋아지고 하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만 자발적으로 와야 되거든요. 일단. 그래서 그 올 때까지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그 자기 주도적으로 난 이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참여하면 그때부터는 좋지만 그 전까지 동기부여를 하고 이게 안에 있는 자기 요구를 이렇게 끌어내주는, 촉진해주는 그런 작업들이 조금 필요한데, 온라인에서는 사실 그 초기 작업은 쉽지는 않죠. 예. 박 교수님 말씀하신 거 관련해 현장에서 그런 걸 느끼시나요? 우리 이상현 선생님 어떠세요? 그럼요. 비대면이 물론 대면에 비해 소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힘든 건 사실인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작권이라든지 뭐 지금 과정에 있는데 대면에서 빨리 아이들이랑 만나고 싶고 또 실제로도 지금 만났다 안 만났다 왔다는 하는데, 네, 그 대면으로서의 소통감을 현장 리얼감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제한점이다. 네네. 근데 선생님은 아까 음악을 하신다고 했는데 네네네. 제가 아까 이렇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딱 국악이에요. 들켰나요? 그 득음의 경지라는 게 있어요. 제가 들켰나요? 목소리가. 근데 선생님이 음악을 가르칠 때 국악을 일반 학교에서 하지는 않으시겠죠? 우리나라 음악을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저도 학교 다닐 때 국악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학교에서. 그렇죠. 이게 저희는 국악만 특화해서 가르쳐주는 강사가 되는 거고요. 그렇구나. 네, 학교에 계신 음악 선생님께서는 뭐 국악도 물론 하실 수 있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지원이 오면 저에게 맡겨주시죠. 그러네요. 네. 국악 수업 어떻게 되는지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해보지도 않았어요. 궁금한데 한번 저희 화면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시죠. 범 내려온다. 얼씨구. 경기도 의정부시의 다운중학교. 오늘은 다운중의 음악 수업 시간을 살짝 들여다볼까요? 구성진 가락과 함께 시작된 수업. 음악 선생님의 북소리에 맞춰 창을 불러보는데요. 지난 시간 판소리 사랑가를 배운 학생들. 안녕하세요. 다운중학교 학생 여러분들. 판소리에서 발림 오늘 한번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짠하고 나타났습니다. 선생님이시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비대면일 때 직접 나타나서 영상을 보내주고 대면 때도 만나고. 네, 발림은 오늘은 판소리의 3요소 중 하나인 발림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다 같이 얼씨구. 반대로 수업을 위해 판소리를 전공한 예술 강사 선생님이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이만큼이 대나무살이 있는 여기가 반 정도를 이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소리꾼의 몸짓인 발림. 먼저 부채를 펴고 접는 법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야 한답니다. 대나무 살이 붙어야 돼요. 팔뚝선에. 음악 선생님과 함께 교과서를 중심으로 수업한 후
예술 강사 선생님의 수업이 이어지는데요. 교내에 있는 음악 선생님께서 이론을 다져주시면 실기를 좀 더 강화시켜서 역량을 올려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감성적인 면, 협동심, 배려심, 사회적 활동에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두 선생 정말 반갑소. 자자자자자자자자. 배운 대로 느낌을 살려 금방 따라하는 학생들. 성장기의 청소년들인 만큼 문화예술적 경험의 폭이 넓어질수록 감성도 쑥쑥 자라난답니다. 접해보기 어려웠던 문화예술이었는데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요. 평소에 TV나 음악 자료 화면으로 자료 형식으로 봤는데 이제 이렇게 선생님이 오셔서 노래도 부르시고 이제 저희도 따라 부르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미래 사회의 행복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과 의식을 기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문화예술 교육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 알록달록한 콩주머니들. 어디에 쓰는 걸까요? 이렇게 구멍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락, 즐길 락. 그래서 포구락이라고 하는데요. 궁중 문무왕 때 사용됐던 이런 연이 무용놀이라고 해요. 화려한 춤사위와 함께 설명을 이어가는데요. 자, 넣을까 말까 구호를 미리 알려주면 더 재밌어요.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는 거죠. 네, 자율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피드백 받고 서로 공유하고 제가 만든 교구가 괜찮으면 만들어보고 현장에서 사용도 해보고. 놀이랑 이렇게 결합을 시키시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교구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포굴하게 도전하는 또 다른 선생님. 공연이라도 준비하는 건가요? 사실 예술 강사들이 모여 수업을 연구하는 중인데요. 예술 강사라는 게 기본 교과 안에서 있는 모든 걸 다 훑어줘야 돼서 제가 부족한 걸 전공 강사에게 시조창도 배워서 제가 직접 학교에 현장에 나가서 시조 수업을 해보기도 하고 수업의 내용이 풍성하게끔 저희가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전공 분야 외에도 모든 분야를 두루 소화해야 하는 예술 강사들. 강사들 간의 협업이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죠. 학교 선생님이 요즘은 아이들 이런 컨텐츠를 그냥 카톡으로 보내신다고 하더라고요. 핸드폰에 가지고 있다가 친구들이 그거 보면서 연습을 한다고 너무 얘기를 좋은 것 들었어요. 같아요. 네. 다양한 전공의 예술 강사가 모여 함께 수업을 연구하고 수업 자료도 함께 제작하는데요. 학습 동영상부터 교구 제작법까지 모든 것을 공유한답니다. 전공자가 없는 분야는 연습이 생명. 내리는 끈이 밑으로 가고 올린 끈이 저를 감싸 안을 거예요. 교과서 내용에 포함된 부분이라면 수업을 위한 노력을 아끼질 않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 한 번 더 해주세요. 또는 이 놀이가 무엇이에요? 라고 관심을 가지면서 쉬는 시간까지도 쫓아와서 물어보는 학생들을 보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쳤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더 열심히 연구회의를 하고 그리고 예술 강사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예술 강사들. 그 열정에 힘입어 학생들은 예술적인 감성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쑥스럽습니다. 대단히 인상적인 수업이네요. 사실 저 수업을 제가 좀 들었어야 돼요. 제가 좀 솔직하게 고백하면 제가 이제 운전할 때 FM 클래식 음악을 듣는데 특정 시간대가 되면 딱 국악으로 바뀌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끄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 안 돼요. 네. 학교 다닐 때 이런 걸 배웠어야 돼, 들었어야 돼. 맞아요. 못해서 그래요. 많은 경험이 중요하긴 해요. 그런 교육을 안 받으면 익숙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들은 가락이 하나 있어야 익숙해지는 건데 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 아까 경험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국악에 대한 제가 옛날에 청소년 캠프를 하면서 국악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처음에 아이들이 선택하는데 다 빠진 거예요. 그리고 전통 국궁도 있었고 이러 있었는데 처음에 애들이 패러글라이딩 한다고 주로 가고 여기 밀려서 왔는데 하루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활 쏘러 갔던 아이들이 활만 당겨봤는데 제가 이제 그 버스로 데리러 갔더니 선생님 다음 주에도 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씩 교대를 하는데 북을 치는데요. 이제 사물놀이에 들어간 팀도 밀려 들어간 애들이었거든요.
한 애가 북소리에 감동을 해갖고 혼자 밤중에 나와서 혼자 북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난리 나는 줄 알고 갔는데 저는 그 친구 얘기를 듣고서 이거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안 한 거지. 우리는 저희가 프로그램 짜면서도 그랬거든요. 아, 이거 아이들이 선택 많이 안 할 거야. 이게 바로 우리 어른들이 갖고 있었던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 네, 경험. 이런 점에서 정말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네요. 진짜 너무 진짜 감동 먹었어요. 그 소리에 아이가 탁 뭔가 느꼈다는 게 북소리가 주는 편안함.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네.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협업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방송용인가요? 진짜 아닙니다. 진짜로 그렇게 하세요? 네, 진짜입니다. 진짜? 그럼 저분들은 모두 다 예술 강사 선생님들은 아니셨던 거예요? 처음에 봤던 그 음악 선생님이시고요. 학교 음악 선생님. 그리고 마지막에 봤던 영상에 있는 자유회의 장소에서는 예술 강사님. 같이, 그러니까. 네, 근데 전공이 다 다르니까 서로 이제 공유 좀 하고 피드백도 받고, 네. 그러려고 모이는. 두 분 그 수업을 저희가 받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도 어려움 없이 그냥 즐겁게 수업하신다 이런 생각만 들어요. 근데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교육을 좀 학교 현장 내에서 그렇게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좀 극복해야 될 과제, 어려움 이런 건 없나요? 아이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또 해주세요. 재밌었어요. 이 말이 분명 나와야 저는 싸들고 가겠죠. 네. 이정원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예술가 본연의 경험, 예술적 경험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도 중요하긴 한데, 철학을 가진 행정가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는 학교 현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학교 현장이라는 거는 엄청난 많은 문화가 밀집돼 있고 또 어느 정도 다듬어진 곳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예술이라는 씨앗을 들고 가는데 다시 이걸 한번 뒤집어 엎고 씨앗을 뿌리기에는 엄청나게 시간들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랬을 때 또 필요한 것은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좀 더 공감을 가져주시고 함께 이끌어 가신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좋고, 저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아이들이라는 지점이거든요. 함께 무언가를 참여자이거나 매개자가 아니라 함께 예술 활동을 이끌어가는 친구이자 소위 말하는 꼬마 예술가 같은 그런 친구들이 있어야지만 이게 지속 가능성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걸 듣다 보니까 진짜 지금 현재 우리 학교의 문화예술 교육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느냐에 대한 좀 질문이 생기는데 좀 만족스러운가요? 이전보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렇죠. 물론 그렇죠. 사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문화예술 교육이 아까 뭐 교수님하고 다 보셨지만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뭐 컨텐츠 그리고 예전에는 정말 시도하지 못했던 방법들로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거의 길게 보면 최근 20년 그리고 또 좀 짧게 보면 집중적으로 최근 10년 정도 동안 기간 동안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학교에 예술 강사들을 파견을 해서 빈 부분, 그러니까 기존의 교사들이 전문성으로 충분히 아이들한테 하지 어려웠던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보완해 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많이 확대해서 현재 거의 한 70% 정도 우리나라에 있는 초중 고등학교 70% 이상의 학교에 예술 강사들이 지금 다 가고 계시거든요. 네. 거의 세계적으로 유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국가에서 많이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공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성공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는 이제 어느 정도 양적으로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약간 질적인 부분들 그리고 방향도 조금 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위원님 이게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게 현실로 들어오면 제 딸이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 예술적 감각은 없으면서 이거 배우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좋은 거죠. 네, 그래서 그냥 하고 있어요. 네, 그냥 하고 있는데 그 엄마들 톡방에 우리 딸이 뭐 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때 답변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뭐라고 했냐면, 어머, 올림픽 꿈나무 키워?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런 걸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왜냐면 기승전 입시인데, 이건 다 초등학교 때 애들이 그냥 취미로 하는 거지. 이걸 지금 중학생이 올림픽 꿈나무 키워? 이게
어이없다는 네, 그런 게 사실은 이게 또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이런 기승전 입상에서 이게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죠. 두 가지 나눠서 생각을 하면은 이제 교육과정 측면이 하나 있고 네. 이제 학교 이제 교육과정 또 하나가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우리가 이 예술교육이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정서적인 측면 이런 건 사실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술에 집중했을 때 나오는 몰입감이 학교에 수업을 할 때 자기 공부할 때 얼마나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우리 실증 자료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그건 앞으로 좀 연구가 더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저 그 학교 교육 과정으로 보면은 학교 입장도 좀 생각해야 될 게 그 학교 안에서 예술 교육을 좀 예술 강사는 그렇게 많이 우리 좀 확장이 됐지만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문화예술 교육으로 교육 과정을 재구성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기 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문화부 지원 사업으로 예술꽃 씨앗학교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전제가 학교 교육 과정을 문화예술 중심으로 재구성을 해요. 이런 사례가 있어요. 보편적이진 않지만.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조금은 학교에 좀 많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시민교육 또는 저 인권교육 또 여기 역사교육 이 예술교육이 어떻게 예술이 다른 교육과 만나서 어떻게 그 교육을 바꿀 수 있는지를 우리 이제 앞으로 좀 그 부분에 초점을 두면 좋지 않을까. 이게 아마 한계를 좀 넘어서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학교 교육에서 왜 문화예술 교육이 필요하냐 그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유하는 그러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 그걸 기반으로 우리 아이들이 좀 건강하게 여러 면에서 성장해 갈 수 있는 측면에서 예술 교육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그 주제가 사실은 온라인 기반 그 문화예술 교육이거든요. 다시 좀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게 제대로 가도록 어떤 기반들이 마련이 돼야 되잖아요. 새로운 어떤 생태계 기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텐데 어떤 그 생태계라고 하면 생태계고 기반이라면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들어져야 될까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게 어떤 뭐 공공의 플랫폼이 될지 무엇이 될지 아직은 모르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술교육을 실행하시는 분들이 교육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저장 창고 그리고 이 고민을 같이 나누고 컨텐츠를 개발하신 아까 오프라인에서 그런 모임이 있듯이 서로의 경험과 컨텐츠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장 그리고 실제 학생들과 만나서 예술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 이제 거기에서는 그 저희가 문화예술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과정이 하나하나 드러날 수 있는 그 서로의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제 이런 요소에 대해서 뭔가를 모아낼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는 그 경험을 토대로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생태계라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라는 걸 전제로 하고 그 안에서는 단순하게 사람들이 모여있고 기관이 모여있는 게 아니라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 갖고 있는 경험들 또 그걸 공감하고 공유하는 노력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과 관련돼서 기술 가진 분들도 필요하고 교육을 하시는 학교 선생님을 비롯해서 또 그리고 부모님들 또 그 아까 행정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행정가 역할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장의 그 기관에서는 거의 예술가들 이분들이 어떻게 그 경험을 나눌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또 하나 이제 필요한 게 이거를 그럼 그 경험들을 누군가는 또 조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조직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 또 그런 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지역 같으면은 학교 안에서 학교와 또 지역에 있는 기관들이 서로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들이 아마 앞으로의 큰 숙제일 거라 생각되는데 저는 이게 좀 희망적으로 보는 거는 이미 그렇게 경험들이 쌓여가고 있고요. 사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코로나가 이걸 좀 가속화시켜줬다.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덧 저희가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사실 저희 모두의 이야기를 했는데 코로나19가 문화예술 교육의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새로운 시도를 위한 기회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새로운 시도, 변화들이 많이 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좀 부탁할게요. 네. 저는 문화예술 교육이 학생들한테 제공될 때 참 좋은 게 그냥 입시라든지 뭐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인생을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거든요.
어릴 때 경험을 해봤던 그 예술적인 경험 자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든든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온라인이든 아니면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던 이런 방식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꼭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그것, 아이들한테 꼭 주고 싶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방식으로 줄 것인가를 고민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라인은 그동안 사이버 공간, 가상 공간 얘기를 했는데 이건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를 맺는 또 다른 실제하는 공간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서 결국은 얼마나 많은 경험을 서로 가져가는가, 하는가, 듣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온라인의 바다에서 그런 교육적 컨텐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너무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문화예술 교육을 실행하는 예술가들은 오히려 그런 예술적 경험을 촉진시키고 촉발시키고 그 학생들, 함께하는 학습자들의 반응에 예술가로서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전환되는 역량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길에 진흥원이 함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이 상황이 단기간이 아니라 이제 다시 재발할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임시 방편이 아닌 안정적인 프로세스를 구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처럼 강사 노력 열심히 하고 이렇게 교육기관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받아서 아이들과 즐겁게 문화예술 놀이터를 만들겠습니다. 무언가 가르치거나 이제는 가르치는 방식을 넘어서서요, 예술적 경험으로 서로가 소통을 하고 오히려 더 평등한 관계가 온 시대인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간이라는 곳에 예술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면 장소가 되거든요. 그런 장소 속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 그처럼 막막한 지금 상황이더라도 예술이라는 재미있는 실험이랑 발상으로 다가간다면 즐거운 무언가들이 또 샘솟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요즘 그 왜 좀 화두가 되고 있는 단어 중에서 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기본 예술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좀 인지해야 되겠다. 이 기본 예술 시간을 학생들에게 반드시 누구에든 다 좀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인권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학생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위해서라도 이 문화예술 교육은 반드시 좀 이렇게 제공돼야 되는 기본 예술 시간으로 우리가 좀 정의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가능의 가능성을 현실에서 체험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술이다. 영국의 비평가 존 버거의 말입니다. 코로나 시대 그리고 그 이후 예술이 가진 영감과 유연함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전인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야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일상성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우울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증가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물리적 방역뿐만 아니라 심리적 방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관점을 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